일본 사람이 좀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은 속보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 처음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좀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대지진주의보로 난리난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올해 초에도 사실은 그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좀 이제 잠잠하다가 갑자기 이제 8월 8일 오후 시간대죠. 저기 이제 큐슈 미야자키 쪽에 지진이 좀 크게 나가지고 예. 일본에서도 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일본 뭐 항상 뭐 지진 나는 거 뭐 매년 그렇잖아. 근데 뭐 그거 또 난리야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번 지진이 좀 특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한국에도 좀 뉴스가 많이 나고 일본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뉴스 난리거든요. 올림픽 기간인데도.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전체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이번에서 일본에 일어난 지진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일본 N저니까 일본으로 여행 오시는 한국 분들도 많으시니까 혹시나 내 여행이라도 이거 어떻게 될까 이러신 분들도 분명 계시기 때문에 좀 참고가 되라는 의미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8월 8일 이제 NHK 뉴스인데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여기 이제 일본 큐슈 미야자키인데 여기 이제 앞바다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지진이 난 거거든요. 마그니튜도가 이제 7.1이고 그 다음에 최대 진도는 6 약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도 6이 넘으면은 이게 이제 지진이 좀 꽤 크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 이제 야후 지진 정보인데 이렇게 이제 숫자로 뜨는 게 막 이제 진도 정보거든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흔들렸다 하네요. 간수지반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오사카도 약간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 연합뉴스네요. 일본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 규슈 등지에 쓰나미주의보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뉴스가 크게 떴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 이제 지진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뭐냐고 했을 때 이게 이제 NHK의 뉴스에 뭔가 좀 이게 그림이 이게 썸네일이 좀 뭔가 독특하죠. 뭔가 좀 경고문 같은 느낌을 주죠. 이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계속 일본에 사는 사람인데 처음입니다, 이런 거.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 아니 그 난카이 트로프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인데 일본 열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진이 많이 나는 여러 가지 이제 대륙판들이 섞여 있잖아요. 일본 흔히 말하는 남쪽 지방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곳을 이제 칭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는 앞으로 올 것이라는 지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지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지진 그 수도 지카 지진 도쿄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나게 큰 게 올 거다라는 거가 더불어서 이 난카이 트로프가 일본 기본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봤을 때도 엄청 큰 지진에 속하는 겁니다. 당장 여기에 SBS에서 보도를 했네요. 100년에 한 번 난카이 대지진 오나 이래가지고 실제로 이 타이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대상 지역이 연합뉴스 그래픽 난카이 해구 대지진이란 이래가지고 요 정도로 있잖아요. 큐슈에서부터 저기 이제 이쪽 시즈오카 후지산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난카이 대지진의 이제 범위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빨간색 이제 얇은 선이 여기는 이제 진짜 진원지고 그 영향을 받는 지역이 좀 더 이제 넓게 이쪽까지 좀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정보의 대상이래 가지고 이쪽 지역 위험하다라고 흔히 말하는 피난 같은 거 있잖아요.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공표를 해둡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요코하마면 그거 아니야. 그 도쿄 바로 옆에 맞습니다, 여러분. 도쿄 중심가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요코하마까지도 이게 가기 때문에 아까 지도 있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도쿄 바로 옆 동네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일본의 절반 정도가 이 난카이 대지진의 영향권에 접어드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좀 난리가 난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TBS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속보.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 임시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미야자키 지진이 크게 나니까 이것도 심상치 않네. 난카이 트로프 일대에 난 지진 중에서도 이번 지진은 뭔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일본 기상청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이 처음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좀 이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있잖아. 뭐 100년에 한 번 뭐 언젠가 올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현실감이 생기는 거야. 이거 혹시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일본 NHK 이제 특별 사이트입니다. 임시정보, 거대 지진, 난카이 트로프. 그런데 사람들이 임시정보만 뜬 거면은 이게 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를 3단계로 나눠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거는 일주일 이내에 거대 지진이 정말로 온다. 그리고 두 번째, 거대 지진 주의보 발령. 확실하게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건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난카이 트로프랑 아무 관련 없습니다. 조사 종료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세 개 중에 뭐가 떴냐? 바로 가운데인 주의보가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8월 8일부터인가 거의 8월 15일 일주일까지는 진짜 이거 난카이 트로프 오는 거 아니야? 큰 지진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이제 사람들의 경고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 한계를 시키는 거죠. 조심하세요라고. 제일 높은 경보가 나오면 당장 피난하세요. 그런 건데 지금 중간에 주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위험은 한데 어느 정도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게 일본 경제신문에서 아까 그 주의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 대비해서 앞으로 일주일간은 피난 경로 확인. 일주일 정도는 솔직히 이게 뭐 까놓고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게 준비하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잘 없어요 일본에서. 왜냐면은 지진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은 다 대비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주일 이내에 진짜 큰 게 올 수도 있든 이 확률이 평소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는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각종 이제 있잖아요. 뭐 준비 미리미리 하세요. 이렇게 뉴스가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가구를 고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통신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라디오라든지 단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방에 뭐 넣어서 들고 다니세요. 물, 식량 준비하세요. 피난 경로 확인하세요. 브레이커, 전기 같은 거 감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세요. 건물 무너질 수 있으니까 집 한번 볼트 조였는지 자 확인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내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평소부터 이런 거 잘 준비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아무것도 없으면 까먹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났었다라든지 그런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비상용 굿즈, 비상용 상품이라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각종 이제 뭐, 그러니까 긴급 의료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 특히 물이 중요하죠. 물이랑 식량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손전등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본 사람 기본적으로 집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당장에 바깥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지진이 안 오다 보면은 보존식품 같은 것도 유통기한 지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바로바로 있잖아. 새 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진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진짜로 주의하세요. 라는 것에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좀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제 뭔가 일본 기상청 피셜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뭔가 감각적으로 이번 지진은 좀 약간 좀 위험하네? 라는 게 사실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올해 1월 1일에 일어난 일본의 이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대지진입니다. 이때 이제 진도가 7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이 1월 1일에 이제 지진이 난 그 흔히 말하는 기록 같은 거거든요. 보면은 진도 7 나기 전에 5강 뭔가 큰 거 한 거 나고 그 다음에 또 5강 뭐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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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5기압 이러면서 1월 1일 날에 지진이 진짜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여진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큰 지진이 한번 하고 일어나고 나면은 지진이 계속 이제 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당장에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지진 뭐 있습니까? 일본의 이 3.11 예, 동일본 대지진 있잖아요. 이 3.11 대지진 때도 동일하게 진도 7, 진도 5, 진도 5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지진이 3월 11일 날에 뭐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100건이 넘을 정도로 지진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진도 5 이상의 지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진도 6짜리가 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1, 2, 1, 2, 1 조용해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평소같이 큰 지진이 나면은 뭔가 여진도 나고 하면서 어쨌든 아이고 평소랑 같은 지진이 좀 여진에 조심하세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난카이 트로프 전체적인 지진 중에서 여기만 잠깐 지금 난 거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뭡니까? 큰 게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위기감이 점점점 이제 많이 좀 고조되는 게죠. 일본 지진이 8월 8일에 났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정도까지 일주일 정도 주의하세요. 거대 지진이.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즌이
상당히 좀 문제되는 시즌입니다.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의 추석이 8월 15일입니다. 지금이 일본의 추석 시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까? 추석 땐 뭐 하세요? 하나 있죠. 제일 유명한 거. 그렇죠. 귀성길입니다. 귀성길. 일본에서도 매년 이 시즌, 예, 오봉 시즌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쿄라든지 큰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귀성을 가요. 예, 왜냐면은 이제 지방에 부모님들 많이 거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예를 들어 있잖아. 사람들이 귀성을 갔을 때 아까 말한 그 지역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지역이. 예를 들어 큰 지진이 와봐. 이거 뭐 평소 때 예를 들어 본인이 사는 지역은 지진이랑 관계없어요. 우리 동네 이번에 괜찮대요. 라고 하더라도 연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이 이런 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과거에 있었습니다. 언제요? 올해요. 올해 1월 1일에 일본에 지진이 났다 했잖아요. 일본 1월 1일이 설날입니다. 설날이니까 그 지역으로 많은 또 도시 사람들이 귀성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일본의 1월 1일 설날에 귀성자도 희생을 당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도쿄에서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왔다가 집이 폭삭 무너져서 죽는다든지 귀성중 지진 설날에 죽은 9세 아들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본인이 살던 지역에 살았으면은 아무 피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도 뭡니까? 아까 일주일 딱 들었을 때 지금 완전 일본의 추석 시즌이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귀성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더 느끼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성뿐만 아니라 여행하러 나간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루틴이랑 좀 달라지니까 평소부터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먹힐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시즌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있잖아. 비상용 물에다가 뭐 식량 해놨는데 여행 갈 때 누가 그걸 들고 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맞아. 근데 여행 간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지진에 맞닥뜨려봐요. 진짜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뭐 고향을 가니 많이 여행을 가니 많이 근데 뭐 여행사에서 뭐 이제 아까 말한 저런 있잖아. 예보 떴다 해서 캔슬 공짜로 해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어디까지야? 이거는 주의하세요니까. 본인의 판단으로 네가 예약을 했으면 네가 가는 거고 예약을 안 했으면 안 가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마 이런 내용이 뭐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분들도 아마 이번 뉴스에 대해서 꽤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뉴스픽 국적 LCC 일본 소도시 승객 유치 성공 취향지 더 넓힌다 이래가지고 한국 분들 일본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도쿄 뭐 오사카 뭐 삿포로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좀 작은 소도시도 지금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당장에 미야자키도 여러분 이번 지진 난 직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일본 지진을 봤을 때 이번에 예를 들어 난카이 트로프가 오면은 일본이 미야자키 가보시면 이쪽부터 도쿄까지 연결되는 완전 일본의 뭐 반 정도죠. 제일 유명한 여기가 흔히 말하는 뭐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 한국에서 예를 들어 비행기를 미리 예약을 해놨어. 한국도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인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이거 답답한데 제가 이거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본 기상청이 난카이 트로프 임시주의보를 이번에 처음으로 발령을 냈대잖아. 이거는 솔직히 이제 좀 약간 많이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식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가지 마라 가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실 때는 그 평소부터 주의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그걸 조금 알고 있으면 그 좋으니까 박간의 우산 두둥 예전에 저희가 좀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서 일본에서 지진 나면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든지 그런 거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뭐 진짜 대지진 주의보라는 게 떴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정보랑 일본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른들이 가는 오락실이에요. 이게 빠찡코라는 개념입니다. 원래부터 즐기는 인구가 시장이 바뀐 겁니다. 일본 내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빠찡코에 안 가게 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박간의 방송에서 예전에
도박 왕국 일본이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도박 시장이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에 대한 규제가 있긴 한데 일본이 그 규제를 좀 피해가지고 여러모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빠찡코로 빠찡코에서 게임을 하다가 경품으로 인형이나 무슨 상품을 받아가지고 정말 우연찮게 그 빠찡코 옆에 있는 가게에서 그 인형을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뭐 전국 어디든지 다 이런 데가 존재를 하고 있죠. 예.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점점 빠찡코에 안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끼잖아요. 드디어 일본이 도박 왕국이라는 그 오명을 싣고 사람들이 좀 이제 뭔가 도박 말고 있잖아. 점진적인 일을 하는 건가?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고객을 뺏긴다는 겁니다. 빠찡코라는 업계가. 그리고 빠찡코를 떠나가지고 간 목적지가 아하! 라고 여러분들 아마 인정하는 그런 목적지일 겁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빠찡코. 안 가보셔도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아마 내부 이런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소리가 있잖아. 막 나고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담배도 필 수 있고 요즘 뭐 금연 가게도 늘어났는데 기본 담배도 피고 어쨌든 좀 뭔가 이 도박을 하는 뭔가 집중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레버를 돌리던지 슬롯을 내리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뭔가 특이한 분위기예요. 게임장 플러스 도박장의 반반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빠찡코라는데 사람들을 예전부터 있잖아요. 집어넣으려고 엄청나게 일본에서는 이미지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좀 이제 규제라는 게 상당히 신기해요. 아까 말했지만 도박 규제도 빠찡코가 피해야 한다 했잖아. 다른 규제도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광고 규제가 있습니다. TV 광고 규제. 일본 TV 광고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는 해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도박, 빠찡코 혹은 뭐 경마, 경륜 이런 거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 했을 때 예를 들어 빠찡코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빠찡코 광고입니다. 유명한 연예인 분이세요? 아니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사마다 다 비슷비슷한 컨셉인데 거리와 사는 빠찡코. 우리 빠찡코 직원들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이 오실 때마다 이라샤이마세 웃으면서 있잖아요. 밝은 모습의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공헌하는 게 빠찡코다 라는 식으로 뭔가 기업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광고를 우후죽순 많이 칩니다. 일본에서도 파친코에 대한 이미지는 적지는 않으니까 그런 나쁜 거 아니에요 라는 걸 어필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그 외 나머지 공룡 갬블은 좀 스트레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경정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있네. 일본 유명 연예인 출연해가지고 드라마 있잖아요. 경주를 하면서 인간 휴먼 드라마라는 설정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경정 광고입니다. 그리고 경륜 광고. 스포츠다. 왜? 케이린이라 해가지고 올림픽 자전거 종목에 경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륜 돈 걸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저희는 올림픽 경기를 이렇게 매주 뛰고 있으면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스포츠에 엮어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경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연예인들 내세워가지고 말과 저 드넓은 초원을 달려보십시다. 저 말에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달려라!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얘들의 공통점 다 도박이야. 그런데 도박이란 걸 이제 사행성을 내면 안 되는 그거 하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좀 좋은 이미지로 이런 광고가 일본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저녁 시간대 다 나옵니다. 이게.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CF를 보면. 그렇죠. 경마, 경륜, 오토레스, 모터버스, 절호조 상태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 딱 하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빠찡코의 성지 우연에서 빠찡코점 패점 러시 전성기의 10분의 1 이하 이런 기사도 최근에 뜨고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빠찡코 도산과 구조조정 도미노의 심각한 배경. 그러니까 다른 도박들은 지금 사람이 넘쳐나요. 잘돼 코로나든 뭐든 일본 사람은 도박을 참을 수가 없어. 빠찡코만 줄도산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있잖아. 문 닫았네. 그런 빠찡코는 보이네요. 그렇죠. 차 타면서. 일본 이 빠찡코 관련된 조사회사에서 업계 기초데이터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 참여 인구 빠찡코를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임 참여 인구가 2000년대 2022년대 반토막 났어요. 요 20년 사이 빠찡코 하는 사람이 안녕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게임 참가 인구 연대별 나이순
핑크색이 20대 사람입니다. 20대 이하. 원래는 빠진코 2000년대 초반에는 핑크색이 제일 많았죠. 즉 뭐 젊은 친구들이 빠진코 하러 갔어요. 재밌거든. 뭔가 오락하는 기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제는 빠진코를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이런 이용 인구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폐점 러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000년대 20대였던 분이 2020년에는 40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원래 갔었는데 안 가게 됐다. 맞아.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빠진코라는 업계 자체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다.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건 빠진코 업계가 낸 조사니까. 이런 빠진코 업계에서 또 다른 자료도 나오죠. 이거는 실제로 빠진코를 운영하는 회사가 내는 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빠진코 산업 규모가 14조 엔이에요. 우리나라 돈 140조 갖고 있어요. 일본의 공영 갬블이랑 빠진코를 합치면은 일본의 갬블 시장, 도박 시장은 우리나라 돈 20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빠진코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 이제 빠진코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 힘들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빠진코 설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빠진코 업계는 이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다른 사람들은 뭐 시대가 그런 거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빠진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빠진코가 원래 사람들이 이제 있잖아. 일본 사람들은 도박에 대해 뭐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건 물론 있겠지만은 빠진코가 인프라로 자극하는 게 사실 하나 있었어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노래방, 빠진코, 그리고 이온, 시골의 오락사정. 이거는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지방 동네에 놀 데가 없어요. 노래방 뭐 하루 이틀이지. 슈퍼 바깥에 간 그 일본 지방 사람들이 마트에 놀러 가는 이유. 그것도 원투데이지. 아 이거 너무 심심해. 그러면 당신에게 빠진코. 이래가지고 일본 각 지방 도시마다 제일 큰 건물이 빠진코입니다. 특히 홋카이도는 시골 논내 많으니까 논내마다 하나씩 파친코 가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거죠. 오락사정. 어른들이 가는 오락실이에요. 이게 빠진코라는 개념입니다. 파친코밖에 할 게 없으니까. 돈을 쓰긴 쓰는데 물론 따면 좋겠지 그 사람들도. 근데 게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잃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왜? 촌동네인데 아무것도 없어.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 때웠다. 아 오늘 시간 하루 잘 때웠다. 이 시간에 예를 들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더라도 돈 쓰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지가 됐었던 겁니다. 이런 촌동네에도 사실은 빠진코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촌동네 사람들 오락 하러 안 가? 맞아. 뭐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 그렇죠. 바로 이거의 등장이죠.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촌동네와 도시의 흔히 말하는 즐길 거리에 대한 벽을 일본에서 많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서울에 있으면서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시간을 뺏어 나가는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파친코가 스마트폰에게 뺏겼어. 아니 그래도 일본 사람 스마트폰 다 한데 스마트폰에게 뺏겼다니 너무 그렇지 않나?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다음 거죠. 아사히 신문이네요. 국내 게임 시장 2조엔 20조 원, 스마트폰 10년 새 3배 초과 의존 및 과금 트러블. 빠진코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촌동네선 오락시설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촌동네도 빠진코 하려면 차 타고 가야 돼. 아니면 퇴근하고 움직여야 돼. 그리고 들어가면은 시끄러워. 담배 피는 사람도 있어. 도시도 마찬가지로 시끄럽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때려가지고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요. 나의 개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싶어. 그리고 사회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가서 줄 설 수도 없어요. 주말에도 나가기 귀찮아. 옛날 사람들은 빠짐코 하면 아침부터 줄 섰다니만 나는 귀찮아. 그냥 잘래 이런 거 있잖아요. 쉬는 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능하면은 이동하지 않고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방향성을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기사가 뜨냐면은 2015년 기사네요. 스마트폰 게임 과금 전 세계 일본 1위. 이거 미국 조사회사가 낸 겁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 그 가차부터 이래가지고 과금하는 거 있죠. 아이템 사는 거. 2015년 기준 일본이 1위.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옛날 거다 우상. 그지? 2021년 기준 세계 1위. 우와. 계속 아직까지 1등입니다. 세계 1위가 일본이고 세계 2등이 사우스 코리아네요. 오라. 예. 이용자 비율 1인당 과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인구 비율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 자료뿐만 아니라 이 최근
2022년 상반기 일본 모바일 게임 시장 통찰 이래가지고 이런 조사 보고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이제 번역이 안 돼.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 시장에 있어서 일본이 수익 제2위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다. 미국 28%. 그 다음이 일본입니다. 전 세계 모바일 게임 과금 시장 20%. 3등이 중국 19%. 4등이 한국 7%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인당 과금하는 사람 금액이 제일 많아. 근데 그 사람 숫자도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일본은. 아니,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과금을 많이 하지? 일본 사람 돈 아깝지 않나? 아니, 그 스마트폰 있잖아. 예를 들어 캐릭터 움직이는 것부터 이래가지고, 그냥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영재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니, 집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침에 줄 서가지고, 빠찡고, 그거 하면은, 아이고, 귀찮아. 근데 내 손 안에 기계가 들어왔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과금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래요? 빠칭코도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돈을 안 벌더라도 내가 이 시간을 즐겁게 때웠다라는 개념이 있다 했잖아요. 스마트폰 게임에 돈 쓰는 거 아깝다고 느끼지만 스마트폰 게임이 내가 시간 때우는데 도움을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빠칭코랑 같은 논리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빠칭코를 안 가요. 왜? 내 손 안에 빠칭코보다 더 좋은 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일본 내에서 공중파 지상파에 TV 틀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TV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폰게임입니다. 정말 요새 듣기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많이 나오고 CF에. 특히 이제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맥주 광고, 자동차 광고 나올 때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 게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이거 바로 뜨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광고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런 시간대, 저녁 시간대네 셀러리맨들 아니면 젊은 친구들 20대, 30대, 4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매몰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죠. 이런 기사는 올해 초네요. 다이아몬드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아저씨들의 실체 경험기. 40대 약 40%가 스마트폰 게임을 플레이한다, 일본에서. 과금의 유혹이 많은 소셜 게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일본 40대 뭡니까? 아까 이 자료 있잖아요. 2000년대 빠진코 제일 많이 가던 이 분홍색. 이 사람들이에요. 맞아. 알아. 대학 때 빠진코 갔지. 그것 때문에 학교도, 그지? 좀 수업도 안 가고 그랬지. 그런 사람들의 어찌 보면 뭡니까? 추억이 지금은 스마트폰 게임 들어온 거예요. 대학생 때는 체력이 많았잖아. 빠진코 하기에 아침부터 줄 설 수도 있었어. 주말에도 갈 수 있었어. 그리고 시간도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은 바빠. 아이고, 이거 뭐 회사 일하고 야근도 하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지하철 시간. 아침에 움직이고, 휴일 날은 집에서 이불 밖에 나가기 싫래? 과금. 이런 식으로.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일본에서. 파친코 하는 분들이면 있잖아. 10만 원도 순삭이니까. 순삭이죠. 그러면 뭐 스마트폰 게임 가금도 이 정도는 뭐라는 수준이 있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빠찡코 말고 또 피해받는 곳이 하나 있죠. 뭡니까? 바로 이거죠. 유명 가게도 잇따라 폐점. 게이센, 오락실. 진짜 일본의 오락실도 빠찡코랑 똑같이 지금 사람이 안 들어갑니다. 원래부터 즐기는 인구가 시장이 바뀐 겁니다. 일본 내에서. 아이들이 가는 오락실, 어른들이 가는 오락실이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도 일본에 진출을 많이 합니다. 왜? 2022년 상반기 세계의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당 수익 분포. 몇백만 다운로드 달성, 200만 다운로드, 300만, 1000만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볼 때 나오죠. 일본 다운로드당 일반적으로 봤을 때 24달러 이상. 와. 즉 뭐다? 일본 사람들은 다운로드 하는 만큼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돈 쓰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 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중국, 한국, 대만,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세계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 일본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일단 다운만 받아봐.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돈을 쓴다. 엄청나죠.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도 얘기했었어요. 우리 오빠가 그 게임에 많이 과금한다고. 그렇죠. 얘기했었습니다. 디즈니랜드를 가든 노래방을 가든 극장을 가든 여가생활 보내는 건 내가 휴대폰 보면서 게임에서 만족감 느끼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게 용인이 되는 나라니까 일본에서 이런 시장이 늘어나고 여기에 돈을 쓰는 만큼 뭡니까? 빠찡코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된다. 라는 내용을 알려드린 겁니다.
예, 상당히 알기 쉽죠. 어쨌든 빠찡코는 유스 시스템이에요. 현재 사회에 빠찡코라는 문화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게임에 돈을 쓰고 시간을 때운다는 그런 관념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이제 빠찡한 사람들이 게임으로 좀 이제 옮겨갔다라는 내용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요시. 그 스마트폰 게임도 그러는데 엄청나게 박식에 그 중독적으로 그 하면 문제가 많지만 그렇죠. 중독된 사람도 일본에도 물론 있지만은 많이 그다음에 있죠. 중독이 아니라 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해두고 있잖아. 이번 월급에서 나의 오락비용은 얼마다를 정해두고 쓰는 것 자체에 거부가 없는 거예요. 아, 그 돈 저축해가지고 집 사는 게 좋지 않아? 아니, 나는 지금 매달 매일매일 내가 회사 나가서 상사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건 이런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발산하기 때문이야. 해소하기 때문이야. 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게 뭐 다 이해가 되고 용인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소름 돋았다, 그지? 아, 오상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내 닭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느낌 나오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각종 이제 흔히 말하는 DC식으로 표현하면 짤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림 아니면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일본 관련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뭐 인터넷 그 좀 하시면은 아마 이거 한국 사이트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은 뭐지? 일루미나티인가? 도쿄 올림픽이 예언되었다. 카드에 나와가지고 무너진다. 이거 무너진다. 이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거 올라와요. 이제 그 보니까 이거 뭐 안 된다. 왜 이 카드가 유명하냐면은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911이라든지 안 돼. 그다음에 펜타곤이라든지 이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거기에 나온 카드 중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것도 진짜가 아니냐 라는 음모론 이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봤자 음모론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화제가 되냐? 화제가 안 됩니다. 왜? 이거보다 더 큰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카드가 95년도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전이야. 25년 전 카드인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일본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은 이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 보신 분 아키라 유명하네요 이거. 현대 SF 영화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막론하고 거기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줬다는 아키라라는 작품입니다. 아니 근데 오상 이거 옛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1982년부터 1990년대까지 연재된 만화 애니메이션 극장판은 1988년에 개봉을 한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네. 그렇죠. 이게 왜 지금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을까? 일본에서 며칠 전에 사이트에서 이런 게 떴어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도쿄 올림픽 30번째 도쿄 개최까지 앞으로 147일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키자 라는 컷이 이건 뭐 최근 애니메이션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이게 1988년도에 있었던 이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 나오는 컷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열릴 예정인 2020년 도쿄올림픽을 당시에는 개최 그 선정도 안 되는 데 있잖아. 근데 거기서 이 애니메이션 설정을 이미 넣어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과거죠. 와. 네, 20년 넘은. 작가분 대단하네. 그러니까 30년 넘었네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뭐 이건 예전부터 알았습니다. 왜? 일본에서도 올림픽이 이거 떠껴 했을 때 와 이거 아키라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을까?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쿄 올림픽 30번째 도쿄 개최까지 앞으로 147일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키자. 그리고 이게 흰 글자 중지다 중지. 낙서. 도쿄 올림픽 중지시켜라. 낙서가 있는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느끼니까 아니 이미 이때 당시에 뭔가 예언이 있던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게 인터넷상에서 한번 또 빡 퍼졌어요. 참고로 개최까지 147일이 지난 2020년 2월 28일입니다. 오! 뭔가 최근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예전에 이 아키라 봤을 때 야 이거 그냥 도쿄올림픽 맞춰내라 보는데 잘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아니 오상 이거 뭐 이런 아까는 뭐 카드 이런 거랑 이거 뭐 애니메이션 컷 하나 그냥 당시에 이거 뭐 설정을 이렇게 해놨겠지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일본 네티즌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증거를 찾아냅니다.
예? 자, 이게 그 아키라라는 만화에 나오는 도쿄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하는 그림입니다. 일본도 올림픽 경기장 새로 건설한다 해가지고 에어컨 안 달고 말이야. 뭐 성화 봉송대 나무로 한 다음에 그 시원하게 한다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야, 이런 경기장은 많잖아.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난리를 쳐.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일본의 이런 이제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이게 현 완성된 일본의 이제 국립 경기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정된 겁니다. 처음에 일본에서 공모를 했을 때 뭐였냐면은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이게 1등상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었어요. 잠깐만. 이거 뭔가 느낌이 이거랑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지 않아. 에? 아니 전혀 다르잖아. 아니 느낌이 지금 이런 경기장이 잘 없어요. 이거 위에 이거. 아니, 뭔가 이 부분 없잖아. 이 부분. 아이고 추미코 그거 대충 대충 보면 되지 아니 이거 없잖아. 그게 그거지. 소름 돋았다 그지? 오상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지금 내 닭살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약간 억지스럽게 느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끼워 맞추기다. 하지만 일본의 네티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좀 더욱더 강력한 약을 팔아야 되겠군요. 이 컷을 들고 옵니다. 이게 아키라의 컷입니다. 아니 이 만화책 컷이 왜? 이 아키라라는 맛이 아까 도쿄 올림픽까지 얼마 남았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영어는 여러분이 알죠? 그 만화책에 하는 컷입니다.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 무슨 말이다? 일본의 전염병 대책을 WHO가 비난했다는 컷이 당시 만화책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뭔가 포토샵에서 뭔가 다시 만들어서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예, 만화책에 나옵니다. WHO랑 전염병, 도쿄 올림픽. 지금 여러분 지금 느꼈죠? 지금 뭔가 지금 약간 지금 왔어 지금 그지? 와 지금 진짜가 나타났어. 마스크도 쓰고 있어. 이게 도쿄에서 이게 데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본 네티즌들 신이 났어. 근데 또 있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뉴스를 보면서 일본의 이 아키라에 있는 애니메이션에 있는 일본의 전 총리가 일본의 세금을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난리를 친다는 내용을 여기에 애니메이션에 나온 거예요. 참고로 작년에 일본에서 소비세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걸 또 보면서 아니 우리 세금 올려가지고 사람들 소비세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작가분 뭐니? 아까부터 정리해봅시다. 일단은 컷에서 도쿄 올림픽을 맞췄어. 그 다음에 건물. 이거 비슷하다 해. 건물도 뭔가 비슷해. 이거 초기에. 이거 뭔가 곡선이 비슷하네. 초밥을 만드는 곡선이 비슷했어.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WHO의 전염병. 이거는 무섭다. 예. 이거 지금 나 소름 돋아서 지금 왔어. 거기다가 전 총리가 한 정책, 세금 정책이 비난을 해. 거기다가 플러스. 예? 이 애니메이션 도쿄 올림픽 열리나요, 오상? 안 열립니다. 주인공이 경기장을 폭파시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쿄 올림픽 개최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하잖아. 여기서 해야 되니까 저런 거 보면은 눈치가 있지, 일본에서도. 아무리 이 아키라라는 작품이 극찬 받더라도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지, 일본 내에서. 야, 이런 음모론 같은 걸로 사람들 조종하지 말라고 느끼지 않겠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야 저렇게 하더라도 야, 조금 눈치 좀 봐야지. WHO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 여론 느끼지 않습니까? 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 눈치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과연 누굴까? 그게 보도가 됐어요. 아니, 오상! 도쿄 올림픽 32 도쿄 개최까지 147일 국민의 힘으로 성공시키자. 중지다 중지. 이거를 도쿄 올림픽 개최까지 147일 남겨둔 시점에 전시해둔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거를 그대로 오마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일본의 교토대학. 교토대학이 이런 식으로 사회적 풍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대학이거든요. 맞아. 예전부터 그래요. 제 출신 학교입니다. 오산 시절도 그랬고 그 전도 그랬고 그 전부터 그래. 교토대학이라는 곳은 조금 사회적 분위기랑 좀 다르게 가는 게 일본 사회적 분위기랑. 그래서 신나가지고 이거 아키라다 이래가지고 교토대학 학생들이 이걸 이제 딱 해놓은 거예요. 딱 이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야 돼. 이게 일본 다른 식으로 하는데 교토신문이거든요. 교토신문에서 이제 또 교토대 애들이 난리 친다. 하지만 교토대 친구들 잘 아는 사람들 왔구나 하죠. 그렇죠. 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교토대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인간들 또 이럴 줄 알았다. 이 인간들은 보는 순간에 박간의 오상은 바로 뭐랍니까? 그렇죠. 구글 맵을 킵니다.
일본의 교토로 쫙 가봅시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박간의 오상의 국정원.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이게 공중전화가 보이고 학교 건물이 보이고 돌담이 보이잖아요. 그래, 구글맵에서 자, 거리뷰 한번 땡겨볼까? 자, 아마도 여기네요. 여기입니다. 이 장소가 공중전화 보이고 여기 보이잖아요. 이 벽에 학교 건물 뒷건물 이거잖아. 이게 여기잖아요. 건물 이거 튀어나온 거랑 이거. 다시 한번. 공중전화 학교 건물 튀어나왔어요. 이 깜판. 학교 건물 튀어나왔어요. 공중전화 오, 이 깜판. 여기다.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네. 고인물의 클래스. 왜냐면 맨날 여기 가야 되고 맨날 지나다녀야 되거든. 학교 가려면은. 교차로에 있어. 교차로에 있어. 응. 평소부터 이렇게 많이 해두는 겁니다. 평소부터 이렇게 간판 만들고. 간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두는 이쪽 지역이에요. 만들면 안 된다고 해도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토 신문 뉴스가 아키라 이거 뭐 어그로 이거 끌려고 신문 뉴스 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뉴스냐면은 여기 써보세요. 이 깜판을 둘러싸고 교토시가 12년부터 교토의 법령 위반을 시정하도록 교토대학은 대학 주변 이 깜판을 금지하고 지정 장소로 제한한 세율을 2018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무슨 말? 민폐다. 신문에서 이제 야 임마 이거 옛날에 하지 말라 했잖아. 그런데 왜 또 이거 해가지고 또 어그로를 치냐 니들 임마 이래서 신문이 이제 디스하려고 신문에서 낸 겁니다. 이것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교토대 사람들은 이거는 예전부터 하고 있는 문화라서 치우세요라고 해도 안 치우다. 여러 가지 어그를 하더라도 뭐 국가 정대적인 사항이나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 이거에 눈이 팔려 있잖아. 이거에 눈이 팔려 있고 이걸 어떻게든 해야 돼가지고 뭐 다른 거 아키라 음모론 예언 이런 거 막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그렇죠. 누구보다도 어그로에 충실한 교토대학. 이 학교가 얼마나 눈치가 없고 이런 걸 어그로를 많이 끄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종류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간판도 있어요. 가을에 편입할 곳 추천 1번 퇴학, 2번 동지사대학, 3번 도쿄대학, 4번 하버드, 5번 왁고대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밑에 있는 일본어는 너무 재밌다. 밑에 세우는 거 교토대 합백 간판에 1번 퇴학, 학교를 때려치면 넌 자유다. 2번 동지사대학, 캠퍼스가 멋지다. 무엇보다 가깝다. 3번 도쿄대학, 교토대를 깔보려면 역시 도쿄대를 가야지. 하버드대학, 그지? 뭐 국제적인 고도 국제사회 역시 세계적으로 나면 하버드지. 이런 왁고대학, 아는 사람 아는 대학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예. 교토 옛날부터 있잖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입간판 드립을 칩니다. 별의별 사회적 그런 이슈 같은 거를 막 입간판 세워가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막 해놓는 게 이 학교예요. 교토대라는 데는. 그뿐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평창 올림픽 때 이게 화제가 됐어요. 일본 내에서. 이거 아세요? 여러분 봐도 모르겠죠?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토대에서도 이거다. 2018년은 이거다 이래가지고 교토대학에서 당시에 이게 뭐예요? 이래서 이거 비싼 걸로 모르겠어요. 이게 교토대 동상을 세운 거 학생들이에요. 한글 패치 해놨잖아. 모르겠어요. 그 매년마다 이렇게 동상 하나 세웠는데 교토대에서. 그럼 이런 문화가 있는. 문화가 있는 학교에서. 그래서 모르겠어요.를 이게 당시 평창에 있을 때 세웠습니다.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세운 거예요. 무단으로. 그냥 뭐 학생 재밌어서 자유롭게 하는 거지. 이게 학풍이거든요. 그냥 학풍이라서 자유롭게 그냥 이렇게 이제 막 드립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드립 있잖아요. 지금까지랑은 좀 일본 사람 느끼는 무게감이 달라요. 코로나 이 시국인데 교토대는 우리는 눈치를 안 봅니다. 왜요? 이 친구들은 원래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생. 졸업생이 얘기해 뭐하지만 눈치가 없어요. 일본 정부가 누구나 다 도쿄 2020을 좀 개최를 해야 된다. 라는 일념 하나로 달려갈 때 우리는 그딴 거 모릅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는 이런 이제 학교 학생들 때문에 오히려 묻힐 뻔한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의 예언이 일본사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점화되고 있다는 사실. 일본 웹상이 이것 때문에 뜨겁습니다. 진짜 중지다 중지. WHO가 현재 일본을 비난하는 말이라도 그 한마디 하면 일본 그러면 안 됩니다 말하는 순간에 예언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 많은 사람들이 WHO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어떤 얘기할까? 오늘 이거 시작할 때 도쿄올림픽에 예언할 때 여러분들은 야 박간의 오상 오늘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나도 느꼈겠지만 이거 보니까 여러분 뭔가 좀 물론 저도 음모론이나 그런 믿는 사람이 미신 믿는 사람 아닌데 보다 야 이거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닭살 돋았어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진짜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뭐 실제로 있던 사실이니까 주석된 게 아니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80년대에 연재한 만화 80년대에 개봉한 극장판 애니메이션에 나온 내용이 지금 현대사회에서 몇 가지 맞아떨어지고 있다. 플러스 일본 사회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 분위기에 불구하고 정말 눈치 없는 일본의 교토대라는 학생들이 입간판까지 세워가지고 아키라 도쿄올림픽 중지 가나요? 어그로를 끌고 있다는 거. 일본 전체 사회에서 사람들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아 이렇게 대세가 가네? 그럼 나도 대충 입을 다물어. 저는 그런 거 모르겠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진짜 개최 안 될 수가 있나요? 개최되나요? 저도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야 이거는 빼박이다, 이거는 노스트라다무스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야 저거는 너무 야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니까요. 그죠? 아무튼 저는 이걸 오늘 준비하면서 상당히 그렇죠, 닭살 돋았어요. 있잖아 뭔가 눈장 합시다 이거. 아이고 용산 마지막까지 보셨습니까? 아마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저렴하게, 그리고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건 알겠는데 일관성 있게 전달이 안 되고 중구난방으로 개막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다른 도쿄올림픽 개막식의 일본 현지 반응인데, 이 올림픽이 이제 7월 23일에 도쿄에서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이제 뭐 올림픽 반대다, 뭐 아니다, 올림픽 해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찬반 여론이 거셌는데, 예. 어쨌든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개막이 됐거든요. 무관중으로 이제 개막이 되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제 관계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이외에는 이제 뭐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7월 23일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밤 11시 30분.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런닝타임이 3시간 반짜리였거든요. 그런데 좀 이게 연장이 됐죠. 여러분 이제 일본 내에서는 이 올림픽 개막식의 내용과 어떤 사람이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맡느냐, 가 좀 중요했었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좀 말이 나왔거든요. 아, 이 어떠한 사람이 당연히 선발이 되어야지 도쿄 올림픽에 흔히 말하는 걸맞는 인재 선발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이번 올림픽은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예상을 다 깨고, 아니 어떻게 이건 좀 이라는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래도 조금 기대했었는데 좋았어요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다수바가 아니네요. 그런 의견. 올림픽을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내용을 보면은 야 그건 좀 아니다라는 것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일본 현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뉴스 같은 걸 좀 모아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 개막식이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베 마리오 기억나십니까? 리오 올림픽 때 이거 이제 아베짱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마리오처럼 해가지고 또로롱 해가지고 뭐 도쿄에서 만납시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막 말했잖아. 용산도 아마 유튜브라든지 그런 거 보면 나오는데 있잖아요. 키티짱이라든지 도라에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와서 마지막 아베짱 뿅 마리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슈퍼 마리오뿐만이 아니라 캡틴 츠바사, 뭐 도라에몽, 뭐 헬로키티부터 해가지고 이게 일본이 자랑하는 애니메이션부터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IP다. 5년 전 예고편이 너무 강력했단 말이야. 진짜 잘 만들었고, 이건 농담한 게 아니라 재밌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아베짱 딱 튀어나온 것도 어쨌든 서프라이즈를 하더라도 야 저거 꽤 많이 그 돈 좀 썼네부터 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올림픽 개막식 하기 전에 이제 이 뉴스가 떴었죠.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그죠. 아베짱이 이제 올림픽 개막식 불참. 5년 전에 약 팔아놓고 왜 아베 마리오 안 나와요?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좀 많이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와야지 이래가지고 이게 영화를 예고편을 쳤는데, 영화를 본편을 갔는데 예고편에 나온 사람이 안 나왔단 말이잖아. 그럼 사기예요, 여러분. 그게 박가니 방송에서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도요타가 발을 빼다 보니까 손절을 친 게 아니냐. 이때 예고편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막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뤘고 프로듀서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 바뀌었지만 그래도 뭔가 있죠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베짱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뭔가 쎄하잖아. 개막 지었는데 이제 아베짱도 안 나오고 한다 보니까 야 이거 확실히 좀 분위기가 안 좋네. 이거 어떻게 될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이번에 개막식 전부터 이게 좀 쌓아온 스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올림픽 개막식 내용뿐만이 아니라 올림픽 개막이 오기 전까지 대충 어떠한 이제 그 흐름으로 이제 왔었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예. 자, 이게 NHK에서 정리를 잘 해놨어요. 7월 22일 날에 NHK가 이제 그 올림픽 개막 전에 이러이러한 불상사가 있었다를 이제 좀 정리를 해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 이제 떠껴 이거 뜨고 나가지고 올림픽 이제 주 경기장을 이제 새로 국립 경기장 일본 그걸 이제 새로 이제 짓자 이래가지고 디자인을 막 공모를 했는데 디자인을 딱 처음에 선정한 걸 보니까 이거는 돈이 장난이 아니다. 야 이거 한번 캔슬 이래가지고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이거였는데.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는 좀 간지나죠. 뭔가 좀 미래화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나무로 만든 현재의 경기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엠블럼 원래 이 엠블럼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남의 거랑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작권에 문제가 있었네.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또 엠블럼도 한번 바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할 때 저거 뇌물 먹인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JOC 올림픽 그 위원회 회장이 결국에 물러난. 그럼 알고 보니까 올림픽 유치하는데 뭔가 살짝 왔다 갔다 한 것 같네요? 라는 말까지 좀 나온 게 이 도쿄 올림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리 전 총리가 이제 말 잘못해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이제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이제 올해 들어 바뀌는 일도 있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개막식이랑 막 그렇게 크게 관계 있다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대충 이제 이러한 이제 사건 사고가 있었네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좀 뭔가 구설수에 올랐네요라는 내용인데 뭔가 좀 이 다음부터가 이제 올림픽 개막식 내용이랑 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올림픽 개막식에 이제 연출자인 이 사사키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개막식에 출연하는 일본의 여자 연예인 와타나베 나오미라는 연예인이 있는데 이 여자 연예인이 좀 이제 좀 몸매가 좀 풍만해요. 여성 이제 외모 같은 걸 가지고 피그에 이제 비유를 하는 말을 했다 이래가지고 추후에 이제 들통 나가지고 책임을 지고 물러날 일이 난 겁니다. 이 아저씨가 되기 전에 원래 여러 가지 연출하는 유명한 분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1년 미뤘으니까 다 바이바이 하고 새롭게 나온 아저씨였는데 이분도 문제가 있어서 바이바이 했다. 그렇죠. 응.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아저씨도 뿐만이 아니죠. 또 최근에도 개막식 음악을 담당하던 이제 작곡가가 그 예전에 잡지에서 본인 학창 시절에 장애인을 이지매한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어찌 보면 발각이 다시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하차 같은 느낌이죠. 이게 7월 19일이잖아요. 개막 4일 전에 올림픽 개막식을 음악을 처음에 담당하는 작곡가가 내려갔잖아. 여기서 끝일 줄 알았어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개막식에 어쨌든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밑에 있잖아요. 코바야시 켄타로시가 과거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을 야유하는 대사를 사용. 이게 7월 22일에 이렇게 들통난 거야. 7월 23일이 개막인데. 그러니까 이 올림픽 개막식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담당한 파트를 잘라내야 되잖아.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랑 또 다른 걸 예를 땜빵을 이어놓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개막식 보신 분은 아마 느꼈을 건데 이게 내용의 통일성이 없어요. 이게 여기 왜 타이밍이 나오지?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좀 뭔가 중구난방적인 내용이 되었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겁니다. 이 배경상으로도. 일본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로는 개막식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왜? 뉴스로 불상사가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음악 진짜 잘랐어? 이런 거 있잖아. 확인하러 보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불상사가 이미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제 예정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예정이 됐냐면은 이게 이제 일본 이제 주간지에서 이건 스쿠프로 이제 당시에 낸 겁니다. 원래 이 사람 미키코라는 사람이 원래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계획하던 일이 오프닝 비디오를 해가지고 아키라가 오토바이 타고 딱 등장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네오 도쿄인가 이러면서 드립을 치고 리오 때 나온 슈퍼마리오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예고편이랑 본편이랑 같이 이어주는 패턴으로 전체적으로 마리오뿐만 아니라 일본이 자랑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다 등장하는 그게 원래 스토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물러나게 된 거야. 이 주간지 말로는 광고 대행사에서 잘랐다고 합니다. 박간의 영상. 드등. 일본을 좌지우지하는 소니, 도요타보다 더 힘센 기업 덴츠. 예, 덴츠가 이 올림픽 관련돼 있거든요. 거기서 잘라가지고 대타로 넣은 아저씨가 3월 달에 잘린 아저씨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이제 나빠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이 연기가 됐어요 했을 때부터 이미 올림픽 개막식은 잘못 끼워진 퍼즐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되고 나서부터 어쩌면 팀이 바뀐 거죠. 내용도 바뀌고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러 가지 계획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괜찮아라는 좀 걱정도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 그렇죠. 이 마리오가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일본 그 주간지에서 미리 좀 빨리 유출이 됐었기 때문에 저대로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저 정도 퀄리티는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은 이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으니까 얘를 뺐단 말이잖아. 그렇죠. 마리오를 빼고 아키라를 빼고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궁금해지는 거야. 과연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 개막식 두고 보자 이래서 사람들 딱 봤는데 그 내용이 좀 신통치 않아가지고 일본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의 내용에 제가 좀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아마 나실 장면을 제가 좀 픽업을 해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예. 자, 뭐냐면은 먼저 이거부터 갑시다. 아니 개막식 한다면서 갑자기 왜 일본어 강좌를 시작해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의문스러운 걸 제가 들고 왔거든요. 뭐냐면은 예. 이거 선수 입장 순서 이게 왜 이렇게 돼? 라고 느끼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 그랬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도 봤을 때는 처음에는 하다가 자기들도 이제 좀 보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제대회 이러면은 A, B, C 이런 순서대로 이제 입장을 할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A, B, C.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일본에서 했던 국제대회에서는 A, B, C로 입장을 했는데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는 일본이 이제 어찌 보면 자국 개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A, B, C를 하든 아니면은 자국 언어의 순서대로 입장 이런 이제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자국 언어대로 입장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자국 언어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아, 이, 우, 에, 오, 카, 키, 쿠, 케, 코, 사, 시, 스, 세, 소 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영어 알파벳 쓰인 거랑 전혀 다른 식으로 입장이 됩니다. 아마 한국 사람분들은 카가 나왔을 때 K라든지 C라든지 그런 나라가 많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온다고. 그렇죠. 대한민국 언제 나오지 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조차도 아마 대한민국이 등장할 때는 헷갈렸을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도 그랬어요. 맞아. 왜냐면은 여러분 일본에서 한국을 부를 때 칸코쿠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예. 네. 그게 한국이거든요. 칸코쿠면은 카잖아. 그럼 좀 빨리 나와야 되잖아. 아, 이, 우에, 오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때 안 나왔어요. 대한민국. 다이칸 민코쿠가 되다 보니까 카에서 넘기고 사에서 넘기고 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소류라든지 그런 거 쓸 때는 대한민국. 다이칸민국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쭉 가다 보면 있잖아요. 태국이 일본서 타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국 바로 다음에 타이 다음에 다이잖아. 다이칸민코쿠 이래가지고 한국이 이제 이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영어권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네덜란드 있잖아요. 네덜란드면은 아까 이거 봤을 때 나니 누 네니까 네덜란드도 대충 좀 중반 이쯤에 등장을 하는데 느끼잖아요. 근데 네덜란드가 빨리 나왔단 말이야. 왜? 네덜란드는 일본어로 오란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좀 상당히 빨리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어에서 그 나라를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가지고 순서도 좀 달라지고 영어 읽는 게 달라지다 보니까 입장이 좀 여러 가지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 등장할 때 아마 음악 들으면서 좀 신기하신 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일본 사람들 화제가 됐는데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이제 게임 음악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나마 사람들이 좀 마음이 좀 이제 풀렸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이게 유일한 호평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드래곤 퀘스트 딴다단단단단단단 이게 떠가지고 파이널 판타지 테일즈 오브 그다음에 몬헌 뭐 킹덤 하츠 그다음에 에이스 컴백 소울 칼리버도 나왔었네. 아마 한국에서도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선수 입장 보시면서 이 배경만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아니 잠깐만 게임 음악 나올 정도면은 아까 이거 아베 마리오 나온 것처럼 따단딴 따단딴딴 이런 것도 나와도 되잖아라고 느끼잖아요. 그렇게 느끼는데 이번에 게임 음악의 회사를 잘 보면은 닌텐도가 없어요. 스퀘어 에닉스, 그 다음에 뭐 이제 코나미, 그 다음에 뭐 캡콤 이런 회사인데 닌텐도가 빠진 거야. 도라에몽도 없고 캡틴 츠바사 음악 이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고편에 나왔던 친구들 음악은 안 나오고 저는 새로운 음악이 나왔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진짜 닌텐도랑 도쿄올림픽이랑 좀 이게 좀 안 좋았던 거 아니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소문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좀 이제 비판이 좀 컸던 게 이게 좀 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3분이 길었다 올림픽 개막식 바흐의 이야기 이래가지고 이거 IOC 위원장 바흐 회장이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이제 그 존경하는 선수님 이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올림픽 방송이 길어졌다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 길어진 것 같아요? 이 교장 선생님 때문에 길어진 거예요. 원래 예정된 시간을
초과를 해가지고 연설을 길게 하다 보니까 올림픽 방송이 점점점 뒤로 미뤄져가지고 원래 3시간 반짜리인데 3시간 40분 좀 넘게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아마 채널 돌리신 분 100%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나도 보면서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이게 7시간을이잖아. 보면서 트위터부터 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에 말이 올라온 거예요. 길다. 언제 끝나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다음에 자기들한테는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뭐냐면은 이거죠. 이제 일본의 덴노. 덴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시작인데. 개막합니다. 개막합니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이게 트위터에 화제가 된 단어가 하시모토 세이코 6분 30초. 그러니까 올림픽 조직위원장. 그 다음에 바흐 회장 13분. 덴노 13초. 유일하게 일본 덴노가 분위기 파악을 해가지고 올림픽 개막! 이래가지고 바로 스타트를 했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게 좀 화제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덴노가 올림픽을 개막을 하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기념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축하라는 단어를 안 넣어가지고 이게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의 덴노가 이 일본 올림픽을 좀 더 뭐라 해야 되냐 안 좋게 본다. 좀 자기의 어찌 보면 속마음 있잖아요. 속마음을 13초에 드러낸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야 덴노가 축하한다 얘기 안 했어를 더 화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화제 집중이 안 됐어요. 뭐냐면은 이건 화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일본의 덴노잖아요. 덴노 서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아저씨가 스가 총리 아저씨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아줌마는 도쿄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 아줌마예요. 아까 교장 선생님이 13분 동안 훈화 말씀을 했어. 그 다음에 뭐 일본 그 덴노 발표 차림이 나니까 13초 만에 바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스가짱이랑 이 고이케 유리코 아줌마가 벌써부터 시작인가 이래가지고 뒤늦게 일어난 게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먼저 일어난 게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그 다음에 이 스가 총리가 뒤늦게 뭐지 일어나야 되나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뭐 스가 총리 무례하네, 뭐 위에가 말하는데 왜 앉아있네부터 해가지고 이게 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로 따지면은 1964년 도쿄 올림픽 때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가노 올림픽 때는 사람들이 다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찍었으면은 스가 총리가 안 나왔을 거야. 근데 비스듬하게 찍으니까 이 완벽한 앵글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상으로는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덴노가 서 있는데 쟤들은 왜 앉아서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 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은 같이 서 있으면은 같이 주목받으니까 안 된다. 그럼 걔 끝까지 앉아 있으면 되는데 앉아 있다가 카메라를 싹 보고 갑자기 뒤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스가 총리가 하는 거 보면 좀 이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욕먹을 이 건덕지를 주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물어뜯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 기억나신 분 많을 겁니다. 이 픽토그램이라 해가지고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처음에 채용이 돼가지고 올림픽 경기 알려준 아이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보면서 이거 방송사고 중간에 한번 나가고 라켓 떨어뜨린 것 때문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 많을 건데 이게 일본에서도 나름 화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아마 드론 본 사람들은 아마 이거 평창에서 드론 나와가지고 이번 또 드론 나와가지고 이제 야 저 일본도 드론 쓰네라고 느끼신 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그렇죠. 짜잔 한국어로 번역이라면 그렇죠. 이게 인텔 거죠. 예, 평창도 원래 인텔이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인텔이 하고 역시 천조국의 힘이었다. 그래도 이거 대단했지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창 됐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술이지만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뭐 이런 거 했다가 아니니까 일본의 힘을 보여준다 그런 게 아니네.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뭐 어떻게 쓰고 연출이 나쁘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안 좋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일 참을 수 없는 게 성화예요. 불. 마지막에 마지막은 뭔가 있을 것이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다 기대한 거야. 왜? 그건 돈 안 들거든. 그러니까 뭐 2시간 정도 선수들 들어오는 것도 다 봤어. 하이라이트다. 그 일본 사람들 많이 기대했었어요. 오사카 나오미.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뭐 연출이 어쩔 수 없었어. 뭐 쌈마이가 났어. 저런 건 안 좋아. 뭐 닌텐도도 안 나와. 다 제끼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왜 이 친구인가? 왜 이 사람이 말이 많냐면, 자, 이 오사카 나미가 모르시는 분이라서, 이게 이제 테니스 선수입니다, 이 친구가. 최근에 이제 우울증 때문에, 잠깐 이제 쉬고 있었던 선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성 문제부터 해가지고, 저 오사카 나오미라는 선수가, 이게 흑인 인권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작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BLM. 있잖아요. 흑인들의 삶을 좀 더 좋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왜 반감을 얻었냐면 이 친구가 국적은 일본이라지만 일본어를 잘 하지는 못해요. 영어 네이티브예요. 살고 있는데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팜비치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국적은 일본인데
영어를 주언어로서 사용하시고 거주는 미국에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을 불을 붙인 일본 대표로 저 친구가 나오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꼭 저 친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부터 해가지고. 이거 뭐 요즘 다양성부터 해서 전 세계가 있잖아요. 인종차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피부색에 따라가지고 차별을 하지 맙시다.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피부색이 일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죠.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통합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닙니까? 올림픽 컨셉이랑 그 맞는 사람을 뽑았다고 하니까 막 그거는 맞는 것 같대요. 맞는 것 같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오사이 설명한 것처럼 안티분들이 말하는 이유보다 있잖아. 휙 해서 끝났잖아요. 뭔가 대단한 연출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야, 연출 자체가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많이 좀 이제 저렴하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깔려고 하면 여러분 깔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안 그래도 오사카 나오미라는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청와봉송 갈 때까지 마스크 했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했는데 왜 마지막에 이 오사카 나오미는 마스크도 하지 않고 방역 지침부터 해가지고 쟤는 왜 저렇게 튀냐부터 해가지고 깔거리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뭐 그 뭐라냐 뭐 혼혈도 있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말해야 되고 피부색도 자기들이랑 같아야 되고 있잖아요. 동양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일본도. 요시. 이게 너무 큰 기대를 심어준 거예요. 아베마리오네? 아베마리오가 일본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마리오, 도라에몽, 뭐 포켓몬스터 그런 게 일본은 등장할 거다. 올림픽 중지다 중지를 외친 그 아키라 있잖아.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자기들이 어떻게 올림픽 성공적 개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가져왔을 거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감을 심어줬는데 그게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최근에 유행인 거 있잖아. 인종차별 없이 다양성을 존중해요. 그 다음에 일본의 부흥올림픽 있잖아. 갑자기 뜬금포로 후쿠시마의 출신인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간호사 있잖아. 널스, 닥터 등장해가지고 이제 뭔가 그런 거 메시지성 있잖아. 니들은 이걸 들어야 된다. 이게 정의다. 그 나라의 특징이 별로 드러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 일관성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 맞아서 그리고 뭔가 예상이 적어 보여서 너무 아쉬웠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뭐 열린다 해서 반대하는 사람, 뭐 찬성하는 사람 물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 개막식 얘기잖아요. 이 개막식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이러고 있던 거야. 올림픽은 중지래 가지고 이게 데모가 있었거든요. 피켓 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뭐 그렇게 환영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코로나에서 확산이 되고 일본에서도 뭐 감염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5,000명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의료 종사자를 위해 가지고 성화봉송 그다음에 후쿠시마 부흥 이런 말 하면 그게 CR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왜? 저게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지? 진짜 위하면은 그것보다 더 할 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어쨌든 올림픽을 해야 된다. 관계자들이 이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좀 뭔가 이중적인 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현재 올림픽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을 기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 다 만족을 못하는 개막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번 올림픽 개막식에 대해서 호평을 입사하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막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번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다음에 열릴 불란서 개막식 때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올림픽 개막식을 볼까요? 뭐 있잖아. 베이징, 런던부터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도쿄도 나올 거야. 맨날 비교가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박제가 돼가지고, 야, 이게 21세기에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의 클래스다라고 뜨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표현함에 있어서 너무 저렴하게, 그리고 주제가 뭔지 모르게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 전달성이 일관성 있게 전달이 안 되고 뭔가 중구난방으로 개막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죠. 이번에 무관중이라 다행이지 이게 개막식이 입장됐으면은 이게 티켓 있잖아. 난리 났어요, 여러분. 이거 환불해라부터 해가지고. 이거 티켓 최고 금액은 30만 원,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개막식이 300만 원짜리 티켓도 있었어요. 예. 이거를 300만 원 주고 보러 갔다고 생각을 해봐.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무관객이라서 다행이었다. 후폭풍이 없었다. 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된다는 내용이란 거죠. 예.